예,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인터넷 이제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이 참 로드가 걸리네요. 예, 이번엔 프로토콜, 인터넷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서두에서 제가 프로토콜이 통신 언어 규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도 프로토콜을 같이 사용해야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 서비스에 관련된 또는 인터넷에 관련된 프로토콜을 정리를 바로 해드리고, 자, 처음에 나올 프로토콜은 TCP/IP예요. 저희가 인터넷을 하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TCP/IP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깔린다고 했죠? 운영체제에 윈도우즈를 설치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 필수 표준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TCP라는 전송 계층과 IP라는 네트워크 계층의 합성어예요. 워드에서는 이게 필요한데 커먼에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종합정보 검색 서비스 따따따, 전자메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데 전자메일은 2개 정도만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따따따 전용 프로토콜이 바로 HTTP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를 가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잘 관찰력이 좋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HTTP 땡땡 슬래시 따따따 이렇게 나오겠죠. 자, 송신용은 SMTP 팝가수 신, 그죠? 그렇게 외우시라고 했고, ARP는 이제 우리가 랜카드가 컴퓨터마다 한 대씩 있어요. 그래서 UTP 케이블을 랜카드에다 연결을 해서 이것을 허브하고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데, 자, 이렇게 랜카드에 있는 구멍을 연결할 때, 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가 2개를 배웠습니다. 문자로 된 주소하고 도메인 네임이 있고, 숫자로 된 주소는 이제 저희가 IP 어드레스라고 해서 IP 주소라고 했죠. 그거를 할 때, 즉 인터넷을 할 때는 이제 IP 주소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고요. 저희가 인터넷을 안 하고 그냥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컴과 컴끼리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뭔가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주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랜카드의 고유 주소 또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맥 어드레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랜카드의 고유 번호, 그래서 IP 주소를 랜카드의 고유 번호로 한 번 더 치환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구나. 그죠? 그래서 DNS 같은 경우는 도메인 네임을 IP로 바꾸는 거고요. ARP는 이제 IP 주소를 한 번 더 맥 주소로 바꾸는 거구나. 이 고유 번호라는 건 네트워크 랜카드에 카드에 써 있는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립PP는 이제 모뎀에 사용한 건데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DHCP는 앞에서 얘기했죠. 동적 IP를 겹치지 않게 할당해주는 프로토콜 또는 서비스다. 케이블 직접 연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됐고, 하나 빠뜨린 건 앞에서 설명해서 뺀 거고요. NN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이것은 유즈넷이나 뉴스그룹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빨리 문제를 풀겠는데요. 이거 말고도 인터넷 서비스가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FTP나 텔넷 같은 경우 빠졌죠. 근데 그걸 왜 빼놨냐? 서비스 이름과 텔넷의 프로토콜의 이름이 같아서 제가 빼놨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을 웹페이지와 웹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거다.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종합정보 검색 서비스다. 그죠? 그건 따뜻하고요.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거죠. 또 여기 HTTP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서비스를 전체적인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웹브라우저와 웹브라우저 사이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뭐냐? 그게 바로 따따따 전용 프로토콜이에요. HTTP.
이거 좀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인터넷을 하기 위한 필수 프로토콜 그렇게 물어봤으면 얘를 골라야겠죠. 아시겠어요? 자, 다음 고정 IP를 설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한다. 한글 윈도우즈 XP, 또 XP라고 안 하시고 7이라고 해도 똑같죠. 인터넷 프로토콜 TCP/IP 등록 정보 창에서 설정해야 할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우실 때는요. IP 컨피그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IP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그래서 이 성계로 외우시고요. 하나가 더 TCP/IP 등록 정보에서는 더 하나가 더 나옵니다. DNS 여기까지 서버 주소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성계다를 외우세요. TCP/IP 등록 정보에서. 그리고 IP 컨피그는 이성계만 외우고 여기서는 수정도 가능하다. 아시겠어요? 근데 IP 컨피그라는 건 명령어에서는 수정은 못한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한번 꼭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왔으니까 답은 뭐 홈페이지 주소죠. 홈페이지 주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옵션 일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방문하는 홈페이지. 이성계다 그래서 IP 주소, 게이트웨이, DNS. 이번에는 뭐가 빠졌어요? 게이트웨이가 빠졌죠? 그래서 DNS 이성계다.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웹서버 주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이 주소 창에다 치는 거지 이걸. 여하튼 인터넷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URL이죠. 유니폼 로케이트 리소스 로케이트라고 해서 인터넷 표준 주소 체계잖아요. 이것은 프로토콜이 아니고 주소를 나타내는 거죠. 자, 서비스 이름하고 똑같아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HTTP는 따따따 즉 인터넷 종합정보 검색 서비스를 위한 전용 프로토콜이다. 또는 하이퍼텍스트 전용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맥 주소로 바꾸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좀 어려운데 ARP예요. ARP. IP 어드레스를 또 물리적인 맥 주소로 최한 단계로 한 번 더 변형을 해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찾아가기는 IP 어드레스로 찾아가죠. 자, 인터넷 IP 어드레스를 물리적인 맥 주소. 이 당시에 참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커말 1급 쪽으로 많이 가기는 갔지만 문제로서 정리는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자,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불이 났게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은 전화선을 이용한 모뎀을 쓰거나 이때 프로토콜 이건데 이제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ISDN이라는 기술을 쓰거나 ADSL 또는 VDSL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전용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SDN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혁명과도 같이 나타났죠.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그래서 모뎀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전화를 할 때는 통신을 못하고요. 통신을 할 때는 또 전화를 못하고 이렇게 둘이 동시에 못했었어요. 근데 ISDN이 나오면서 전화와 통신을 같이 수행하도록 한 거죠. 원래 인터넷 전화선이 4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음성을 보내고 여기는 데이터를 보내고 여기는 제어 신호를 보내서 마지막은 안 쓰거든요. 이렇게 전화선을 분할해서 공간에 따로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ISDN이고요.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자, AADSL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선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이제 주파수가 음성이 좀 낮고 저주파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고주파예요. 저주파라고 하면은 펄스가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좁게 나오는 거고, 고주파는 펄스 수가 이렇게 많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데이터를 하나의 구리선으로 보냈던 게 ADSL입니다.
그래서 전화선을 사용하여 전화국과 1대1로 연결을 하고요. 5km 정도 이내에 설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걸 벗어나면 오히려 이제 속도가 안 나와서 안 해줬고요. 그리고 이 A가 이제 시멘트릭이라고 해서요. 시멘트릭. 자, 이 A가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비대칭. 왜 비대칭이냐? 기술은 일찌감치 나왔는데 잘 쓰지 않은 이유가 다운로드 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업로드 속도는 엄청 느려요. 그래서 얘네 둘이 차이가 좀 심하다. 그래서 이제 비대칭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양방향 주고받는 서비스는 불리하다. 그런 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VDSL 같은 경우는 ADSL보다 좀 짧은 거리에 배치를 해서 이 다운하고 업로드 속도를 더 좀 차이를 줄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008년도까지 나오고 최근에 이후에 9년도부터는 없습니다. 통신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것은 WML은 무선 통신에 사용하는 언어예요.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와이어리스라고 해서 이것은 참고로 무선 통신에서 사용을 하는 언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VDSL, ADSL, ISDN.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요즘 광랜이기 때문에 잘 쓰지를 않으니까 안 나와야 정상인데, 좀 그래도 한번 들어봤다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면. 전화회선을 높은 주파수 대역과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음성과 데이터를 따로 보내는 비대칭 구조다. 그러면 이제 어시메트릭, 시메트릭 ADSL을 고르셔야겠죠. 마찬가지로 음성하고 데이터, 디지털 투 데이터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던 거죠. 이 같은 모뎀은 두 개를 동시에 절대 못하는 거고요. ADSL, VDSL 또는 ISDN은 두 개를 같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ADSL이 다운로드 속도가 이제 ISDN보다 훨 빨라서, 이 ISDN도 두 개가 있거든요. 네로우하고 브로드밴드인데, 이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ATM 방식이죠. 현존에는 통신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ISDN은 네로우를 말하는 거예요. 느린 거. 자, 업로드가 비대칭이면 ADSL을 고르시면 되고, ADSL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비대칭이다. 비대칭 꼭 알아두세요.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가 다르다. 다운로드가 업로드보다 더 크다. 그죠? 빠르다. 기존 전화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업로드 속도가 다운로드 속도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이제 느리다죠. 여기서는 바뀌었죠. 순서가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업로드가 다운로드가 업로드보다 빠릅니다. 그죠? 2004년 이전에 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ADS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존의 전화선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고속의 다운로드 데이터 통신 가능하고, 한 전화선으로 일반 전화와 데이터 통신을 모두 처리할 수 있고, 업로드 속도보다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비대칭이다. 전화국이 1대1로 연결되어 있고 5km 정도 이내에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용자가 증가하면 통신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ADS는 8Mbps 정도가 이론상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속도에 다운로드가, 그 다음에 업로드는 한 1Mbps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ADSL 말고도요. 그때 드루넷이라고 아주 오래된 통신회사에서, 지금 한빛넷에서 하고 있는데, 한빛넷 맞나? 아무튼 케이블 통신이 있어요. 동축 케이블로 지원하는 그러한 인터넷이 또 있습니다. 지금 다 사라졌죠.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케이블, 그 동축 케이블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지원했던 서비스가 케이블 통신이거든요. 그때 ADSL은 여럿이 달라들어도 속도가 안 떨어지고요. 케이블 통신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ADSL이 아니고 케이블 모뎀을 사용하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답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컴퓨터 통신망으로 종류가 거리가 먼 것은 TCP/IP는 프로토콜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통신망이 아니라 연결하는 형태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전용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디서 사용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고정 IP를 쓰는 회사 또는 관공서, PC방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2008년도까지 그 전용선의 회선의 속도를 좀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금은 안 푸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오픈이 돼서 아무튼 어렵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뭐 방법이 있나요? 이걸 억지로 외우셔야 되는데 순서 정도만 외우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테테 에테 그렇게 외울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빠른가 느린가 정도. 그리고 이원의 속도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요. 한 어바웃으로 2.0mbps 메가는 10의 6승입니다. T3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전용선인데 45mbps 정도. 비싸죠, 좀 가격이.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 어렵다 그러면 E1하고 T3 정도만 외워두고 더 어렵다 하면 T3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불이 나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이 왜 여기 시험이 나오느냐? 저 참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검색하는 방법이, 유형이. 주제별 검색이라는 건 뭐냐면 포털 사이트 맨 아래쪽에 가면은 예술, 정치, 경제, 이렇게 사회, 문화, 스포츠면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 놓고요. 클릭해서 찾아 들어가는 서비스가 주제별 또는 디렉토리별 검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잘 안 쓰죠. 단어별 검색이라는 거 하면은 요즘 다 있죠. 딱 들어가면은 내가 입력하고 단어 검색 단추 눌러서 하는 대표적인 게 키워드 검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 키워드 검색할 때는 좀 하나 챙겨 두실 게 있습니다. 어떤 멘트를 좀 챙겨 두셔야 되냐면 핵심 단어를 직접 입력하러 검색하는 방법인데 키워드를 얼마나 정확하게 입력하냐에 따라서 검색 속도가 달라진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엔진을 치는 사람하고 현대자동차 친 사람하고 그냥 엔진만 친 사람하고 현대자동차 엔진이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엔진을 치게 되면 자동차 회사 엔진 다 나올 거고 현대자동차 치면은 현대자동차 엔진만 아니라 미션도 나올 거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신경을 쓰자. 그리고 메타 검색 엔진은 지금은 이제 이런 메타를 지원하는 사이트는 거의 없는데 아직도 시험에 나오고 있어서요. 자체 데이터베이스 즉 검색 DB를 갖추고 있지 않고 다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모아서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검색 엔진은 없고 다른 검색 엔진을 검색을 한 후에 대신 써서 검색한 결과를 모아서 표시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챙겨 두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지금도 물어봐요. 여기 4년까지 나왔습니다. 자, 자체 검색 능력은 없지만 한 번의 검색 입력으로 여러 개의 검색 엔진을 모아서 표시해 준다. 그러면 메타 알아두시고요. 하나의 검색어로 다른 여러 검색어의 결과를 참조해 모아서 보여준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메타. 자체 검색 똑같죠? 메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요. 3번에 보시면 키워드형 검색 엔진은 찾으려는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 여기까지는 맞은데 키워드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틀렸죠. 얼마나 제대로 입력하느냐에서 검색 속도가 따라지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검색 엔진에다가 검색어를 쓰는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무시하는 문자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스타보드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안 외워도 될 것 같고요. 자,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합에서 누가 이길까요? 같은 이러한 자연어를 임색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평소에 쓰는 단어를 자연어라고 하거든요. 또는 대화식으로 그냥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걸 자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별로 방법이 없네요. 자연어 검색이다. 옛날에는 검색은 안 했는데 이런 검색이 지원이 안 되는데 지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본 대로 3번 이렇게 키워드형 검색 엔진 특징을 좀 캐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이제 인터넷 관련 용어, 최신 관련 용어에 대해서 이제 하고요. 여기서 한번 길어져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